이작입니다. 지난주 3월 30일에 교토통신이 보도하기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검증 결과를 발표했대요. 이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열린 검정조사 심의회를 통과한 296종의 교과서 중에 역사, 지리, 공공 등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는 그런 검정 자세였다는 데 있는 거죠. 즉,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 확대된 겁니다. 자, 이러자 곧 동북아 역사재단이 옛날 일본 지리 교과서 등 반박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독도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1904년도에 발행했던 초등학교용 지리교과서 소학지리에는 일본 지도 어느 곳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자신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입장을 느닷 뒤집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논란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격앙되어서 뜨거운 중인데요. 그래? 독도가 너가 땅이면 일본 자체가 한국 땅이다. 이런 의견도 SNS에선 심심찮게 보입니다. 일본국의 역사 왜곡에 비분관계에서 부르짖는 허무맹랑한 소리일까요? 자, 어째서 이런 말이 분분한지 그것부터 명작 비작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일본, 즉 왜나라는 죽은 자, 조상을 섬기는 종교적 태도나 무사가 지배청을 형성하는 사회체제 같은 것이 고대 우리 삼국과 매우 비슷했어요. 이는 왜가 백제와 친하게 교류했기 때문에 더 닮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자 왜나라는 자기 나라 일인 양 멘붕 상태가 됩니다. 속 일본기에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듯 당시 왜나라는 친백제국이었죠. 다이카 개신으로 친신라파가 잠시 정권을 잡았던 단 5년의 시간만 예외였고요. 백제와 왜나라의 관계는 오늘날 한미동맹 이상으로 견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백제를 되살려보려는 분위기가 왜나라에서는 후끈 달아올랐죠. 일본 서기 중에 덴지 일왕편을 보면 덴지 일왕은 662년에 백제 부흥 운동의 주역인 복신에게 군수 물자를 지원했고 663년에는 금강에 군대를 보내서 나당 연합군에 맞서게 했다는 그 백강전투의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나라는 백제 유민들이 자기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관직까지 부여했죠. 당시 군사학에 밝은 백제인이 가장 우대받았고 의학, 유교, 음양학을 전공한 백제인들도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즉, 왜나라의 지배체제에 백제 유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토착민을 도레인이 압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외국에는 새로운 기운이 뻗치고 돋았던 겁니다. 백제가 멸망한 지 10년 만에 백제 유민이 왜나라로 유입되면서 놀랍게도 왜라는 나라의 국호는 일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671년 정월 문무왕 10년대 일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문무왕 편에는 왜나라가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한 역사적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가 뜨는 곳과 가까워서 일본이라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당서에도 태양 쪽에 있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와, 그렇다면 왜나라가 일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왜나라의 서쪽 편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왜나라에 도래한 백제인의 거센 입김으로 붙여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따름이죠.
백제는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백제 유민의 일본국 역사에서의 역할은 파묻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령 메이지 출판사에서 2012년도에 펴낸 일본 역사 지도에는 외국이 백제를 돕기 위해 부흥군을 파견했던 사실은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백제 유민들의 역할이 외나라가 일본국으로 새롭게 이름 바뀌어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역사는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대에는 인간 문명의 주 무대가 대륙이었죠. 고대 국가들은 초원길이나 비단길 같은 육로를 통해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일본 같은 동아시아 해안권 국가는 이런 대륙의 문명 교류로부터 소외되어 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에 바닷길 네트워크가 생길 때까지 일본은 한반도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는 통역관 김건서가 그 동료들과 공동 집필해서 1802년도에 편찬한 증정교린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통신사가 18세기 후반까지 얼마나 일본의 환대를 받았는지, 또 일본이 조선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대륙과의 무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8세기 말 이전에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조선과 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조선과 자신들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랬던 일본이 언제부터 무슨 명분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걸까요? 자, 16세기부터는 지구촌의 바닷길이 문명 교류의 최대 루트가 됩니다. 이 길을 장악한 서유럽이 급부상했죠. 그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일본이 무슨 수로 이 흐름에 재빨리 편성할 수 있었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 선박이 광저우로 가려다 태풍 때문에 표류하다가 일본 규슈 남단에 포착합니다. 일본인들의 친절과 도움으로 살아남은 포르투갈인들은 조총 2자루를 선물해요. 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앞세웠던 무기, 바로 그 조총 말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일본은 바닷길로 서유럽과 연결되었고요. 당시 동아시아 중심의 대륙 문명 교류에서 일본은 과감히 탈피합니다. 이후 기독교 중심의 교류를 원했던 그 포르투갈인들은 입국 금지해버리고요. 오히려 일본은 네덜란드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일본은 그 운신의 폭을 점점 넓혀 나갔던 거죠. 초원길이나 비단길을 대신해서 바닷길이 최고의 문명 교류 루트가 되자 일본과 같은 해안권 국가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 고대 일본 문화의 형성에 보다 더 많이 기여한 것은 당연히 대륙 문명, 아니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대륙에서 문명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에서 받은 부분은 어떻게든 숨기거나 축소하려 합니다. 1999년에 야마가와 출판사의 고교 일본사는 물론 또 2011년 지유사에서 발행한 중학생용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도 신석기 시대에 전파된 벼농사 문화를 소개하거나 청동기나 철기 문화의 수용에 대해서 기술할 때 대륙으로부터 라는 표현을 쓸 뿐 한반도를 언급하기 끓입니다. 그런데 잠깐, 일본이 이렇게 도약할 때 우리는 당최 뭘 하고 있었나 짚어볼까요? 조선은 당시 정조가 죽고 안동 김씨 일파가 주도하는 세도정치 시대였죠. 그들은 국제 정세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조선의 앞날조차 그리지 못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서구화 노선을 추구한 일본은 1873년
청일소 조교 발효를 계기로 이제 그 서름받았던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서양 열강으로부터 배운 대로 마음껏 중국을 침탈해 나가게 되죠. 이러한 일본에게 조선이 아뿔싸 우리가 역전패 당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바로 그 불평동 조약을 당하면서 겨우였답니다. 일본은 특히 우익 세력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행보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미화하며 왜곡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다나카 히데미치의 역사서 일본의 역사 본래 무엇이 대단한가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는 일본이 서양의 침략을 타파하고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위대한 과정이라고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일제가 강점한 것 역시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보호 조치였다는 자국의 논리를 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령 조선에 동학을 계기로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일전쟁도 일본의 대륙 침략은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팩트는 어떤가요? 당시 청나라가 조선에서 양쪽 다 군대를 철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거절했던 사실이 분명히 있었지요. 요컨대 일본은 지금도 과거의 전쟁을 범했던 그 침략의 역사를 독일과는 달리 정당방위선에서 변명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고요.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전쟁 포기를 규정한 그 평화헌법을 개정한다거나 침략도 가능한 자위대로 개편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아니 그보다 이처럼 교과서와 역사서 왜곡을 통해서 자국민들에게 특정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설켜온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제를 겪을 만치 겪었던 나라라면 누구라도 경계하고 역사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독일과 달리 반성은커녕 기고만장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 미국의 세계 정책 탓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비 소식이네요. 덕분인지 봄은 무르익어갑니다. 황사도 씻어내고 코로나도 다스리는 건강한 날 되십시오. 저 명작이작은 다음 주말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